자, 이번에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티런님은 최근 말 많은 카보나를 초보자가 신으면 안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카보나를 신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신어도 되나요? 신으면 안 된다면 뭘 신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 이 이슈가 생긴 거는 또 이제 황영조 감독님 덕분이죠.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덕분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뭐 카보나 뭐 그거 신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뭐 그러면 뭐 그거 신으면 부상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편집 때문에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황영조 감독님을 포함한 전문 육상 코치들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카보나는 일상 훈련에서는 신지 마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또 그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하자면 카본화만 신지는 마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에서는 부상의 위험이 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트레이닝화 이런 것들을 신고, 레이스 준비 기간이라든지 레이스 당일이라든지 그럴 땐 당연히 경쟁이니까 카보나를 신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편집하시는 분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뉘앙스가 카보나 뭐 절대 신으면 안 된다, 신으면 무조건 부상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편집을 하셔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고 또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관련해서 학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연구를 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술 자료가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찾는데 조금 애를 먹었는데, 우선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학술 자료,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참고되고 많이 활용되던 학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Bone stress injuries in runners using carbon fiber plate footwear라는 제목의 학술 자료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번역하면은 탄소 섬유판 러닝화를 사용하는 러너의 뼈 응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스를 바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뼈 스트레스 부상 뭐 이렇게 저희들이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연구는 왜 이게 가장 많이 지금 신뢰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냐면은, 이게 연구가 재활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미국 하버드 의대의 스폴딩 재활병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담 템포트라는 의사, 그리고 의사인가 동시에 연구자죠. 교수인가? 하여튼 그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독일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교의 정형외과, 거기 팀 호에닉,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뭐 연구 보면은 한 대학교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학교 이런 데 계신 분들이 함께 더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만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논문이 나온 게 2023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학술 자료고, 그리고 인용 언급도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부상당한 선수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걸 재활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요, 다양한 엘리트 선수들의 임상 관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냥 내용은 복잡하니까 결과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요. 자신들이 이제 연구한 모든 엘리트 선수들이 카보나를 신고 달리는 동안 급성 통증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중족골 뼈 응력 손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상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카보나의 성능상의 이점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선수들이 어쨌든 이거는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논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약간 겁나기도 해요. 근육 손상이나 뼈 쪽에 응력 같은 것도 많이 쌓여가지고 좀 위험하거든요. 이것 이외에도 뭐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교 연구팀에서
거기서는 뭐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신을 경우에 무릎이라든지 엉덩이, 허리 부상까지도 가능성이 높고 발목 염좌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 이외에도 일반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좀 공통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카보나를 신고 달릴 경우에는 근육의 과소 사용입니다. 과소 사용. 그러니까 너무 적게 사용한다는 뜻인 거죠. 근육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카보나를 신을 경우에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신발이 받쳐주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동 범위도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고요. 그렇게 되면서 특정 어떤 발목부터 시작해서 특정 발의 어떤 근육들을 좀 더 적게 사용하게 되면서 근육이 오히려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카보나를 신는 것보다는 평소에는 훈련용 신발을 신고 훈련을 하다가 레이스를 대비한 훈련이나 레이스를 하는 날에는 카보나를 신고 뭐 훈련할 때 카보나를 좀 섞어서 신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조지아 공과대학 생물학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요. 카보나를 신고 달린다고 해도 러닝 이코노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근데 이 연구는 정말 디테일하게 연구했더라고요. 정말 공과대학 생물학부라 그런지 연구 자료를 보니까 진짜 수십 배 어마어마한 분량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던데 러닝 이코노미에 변화가 없다. 영향 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전히 선수들의 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카보나를 신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개념들 때문에 기록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선수 자체가 기량이 향상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근육의 과소 사용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 제가 찾아본 논문들, 연구 자료, 학술 자료들의 상당수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느냐? 그럼 또 그러진 않습니다. 2022년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라는 신발 자체를 연구한 그런 일본 지바 준텐 대학교의 연구에서는요.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사용해도 다리의 경직도나 스트레스 등의 문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뭐 특정 브랜드의 어떤 약간 뭐랄까요 연구비를 받았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진 않아요. 보니까 그냥 대학교에 그냥 기금으로 한 거라서 뭐 나이키로부터 돈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또 일본에서는 별 차이 없는데? 라는 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와이카토 대학교, 네,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런 연구들이 주로 엘리트 러너들, 선수들이죠. 이런 엘리트 러너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러너들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이런 카보나를 신은 일반 시민 러너분들의 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논문에서 함께 언급을 하고요. 이런 부상에는 뼈에 발생하는 부상도 있지만 지연성 근육통의 위험도가 커진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거는 DOMS라고 저희가 맞나? 줄여가지고 아마 뭐 딜레이드 온셋 무슨 하여튼 뭐 해가지고 있어요. 무슨 뭐 근육통 뭐 해가 있는데 아무튼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거는 과도한 운동이나 익숙하지 않은 중강도 혹은 그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근육통이나 부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뭐 10K나 하프나 풀코스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뛰었어요. 뛸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너무 힘들게 막 이제 하고 겨우겨우 완주를 하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뛰고 나는데 무릎이 안 아파. 다리도 안 아프고 몸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체질인가? 아니면 타고난 러너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두근두근 일어났는데 역시나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와 진짜 나 대단하다. 나 인자강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틀째부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안 움직여.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걸을 때도 도저히 못 걷겠고, 이상하다 어제까지는 혹은 마라톤 끝내고 난 직후에는 너무나도 멀쩡했는데 왜 이게 하루 이틀이나 사흘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아프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연성 근육통이거든요. 너무 순간적으로 많은 데미지가 갔을 때 순간적으로 그 못 느끼고 있다가 나중에 데미지가 옵니다. 이런 카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달리던 거하고는 다른 형태의 어떤 충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당장엔 괜찮은 것 같지만 뛰고 나서는 와 카보나 너무 좋다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근육통이 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온 근육통을 우리가 카보나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보나 신고 달렸을 때는 너무 멀쩡하고 잘 뛰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지연성 근육통이 온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맨날 뭐 고된 훈련을 하니까 사실 뭐 이런 그 돔스 지연성 근육통이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반 시민분들은 갑자기 카보나 신고 갑자기 빨리 뛰면은 이런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과거에 뭐 본투런이라는 유명한 책 있죠.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약간 미니멀리스트 슈즈가 이제 베어프 슈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뭐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에 부상이 속출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신던 러닝화와 병행을 하고 적절하게 조정을 어느 정도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뭐 한 20에서 30% 정도 조절을 할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이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전문가분은요, 이런 러닝화들이 신체가 뭐 땅을 느끼는 능력들을 좀 방해해서 근육이 정상보다 늦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몸에 인지하는 게 늦어지게 되고 반응 속도가 늦게 되다 보니까 실제 몸에 오는 충격하고는 좀 다르게 뭐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요 얘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쿠션화랑 관련돼 있는 논문들을 찾아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쿠션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나오는 맥시멀 쿠션, 맥스 쿠션화라는 거 있죠. 굉장히 두툼하고 그 높이가 규정을 완전히 넘어서 40mm 이상을 완전히 넘어서서 막 40 몇 미리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맥시멀 쿠션화가 있잖아요. 그런 쿠션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쿠션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오는 충격들의 느낌이 발을 통해서 오는 느낌이 한 박자 늦대요. 그래서 우리 두뇌가 이거를 갖다가 인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나 다른 데 충격이 오는 때는 이미 좀 오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 두뇌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근육이 우리 몸이 대응을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쿠션화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조금 더 얇은 러닝화 신었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몸이 받는 충격은 똑같다라는 그런 어떤 그 논문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학적으로 하면 당연히 쿠션화가 있으면 충격을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약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쿠션화 말고 카보나도 마찬가지로 좀 푹신푹신하고 반응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충격이 쌓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뭔가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지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런 얘기도 논문에 보면 또 그런 논문도 또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제가 이제 뭐 학술 자료라든지 뭐 해외에 있는 의학 저널들이라든지 뭐 스포츠 저널들 이런 것들을 어제 조금 이제 한 4시간, 3시간 정도 시간 많이 못 썼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리서치를 해본 결과인데요. 전반적인 이런 학술 자료들의 어떤 방향을 좀 얘기 드리자면 카보나는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카보나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변화를 계속해서 지금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기술의 속도를 연구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논문에도 나오는데 중간중간 나오는데 현장에 있는 그런 선수들을 코치하는 감독이나 코치분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카보나가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 훈련에서는
카보나보다는 일반 트레이닝화를 신고 레이스에서는 뭐 최고의 성과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레이스 전 훈련에는 카보나와 기존 트레이닝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국내는 제가 사실은 자료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해외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뭐랄까요? 저의 이제 경험을 좀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좀 얘기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카보나를 신었을 때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지만 요거는 새로운 유형의 러닝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제가 카보나를 신는다고 해서 딱히 부상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보나뿐만 아니라 어떤 뭐 저희가 다른 슈즈를 신어도 처음 신으면 다른 카테고리의 슈즈를 신으면 내 몸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근육통 이런 것들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뭐 사실 부상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카보나가 부상을 유발한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카보나를 신다가 기존의 일반적인 트레이닝 러닝화 항상 신고 달렸던 러닝화를 신게 되면 이상하게 저는 부상이 오더라고요. 다른 러너분들 중에서도 이런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카보나가 좋아서 부상을 안 당하는 거다. 겉봐라. 카보나 신었을 땐 괜찮은데 다시 옛날 신발 신으니까 부상 오잖아. 그거 안 좋다는 뜻이야. 카보나 계속 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연구에서 나온 것처럼 카보나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부위의 근육을 과소하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카보나를 신고 달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기존의 러닝화로 돌아왔을 때 부상을 입는 경우가 저는 체감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인드 컨트롤도 저는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험을 또 좀 더 얘기 드리자면 처음 제가 카보나를 신었을 때는 그 좀 이질적인 느낌 때문에 오히려 달리기가 좀 힘들었고 적응도 안 되고 근육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신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후에는요. 기존의 어떤 안정화 같은 걸 신고 달릴 때보다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예전보다는 좀 더 적은 힘을 들여도 동일한 속도로 달리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은 힘으로 동일한 페이스를 달릴 수 있다는 거는 좀 더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기존에 비해서는 근육을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훈련의 효과는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좀 줄었습니다. 유지하려고 하면 거리를 더 늘리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존 안정화를 신고 달릴 때와 유사한 수준의 이제 유사한 수준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속도가 이제 빨라지겠죠. 제가 그렇게 뭐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다른 러너분들에 비하면 뭐 기록 단축이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빨라졌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빨라진 속도에 제가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속도가 저에게는 기본 속도처럼 인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 속도로 달리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카보나가 아니면은 그 속도의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달리기가 재미없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왔습니다. 그냥 평소 신던 신발 신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속도도 안 나오고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느낌도 없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보나를 신고 또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또 제 몸이 버티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또 그 후에는 약간씩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속도의 맛을 좀 들이다 보니까 이게 나는 뭐 약간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든 뭔가 카본화가 있어서 기록이 좋아진 거를 마치 내가 성장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속도를 내게 되고 평소에는 달리지 않던 속도로 달리기를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상을 당했어요. 카보나로 이제 저속 주행을 하게 되면 재미도 없거니와 저속 주행 시 생기는 불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카보나는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고요. 물론 요즘은 좀 안정화된 그런 카보나가 나오긴 하지만 뭐 여전히 카보나는 속도를 내기 위한 제품이니까 그러다가 다시 기존의 러닝화로 돌아가면은 또 근육 여기저기가 아프고
특정 부위의 근육이 과소하게 사용되면서 약해졌던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카보나를 신었으면 또 거기 맞춰서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약간 욕심도 부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지금도 제가 최근에 3주 정도 특정 카본화를 신고 계속해서 달렸거든요. 이 러닝화가 뭐 반발력이 좋거나 그런 러닝화도 아니에요. 그냥 카본화고 좀 안정된 달리기를 도와주는 카본화를 신고 달렸는데 제가 그래서 한 이틀 사흘 전부터 다시 기존의 러닝화로 돌아왔어요. 안정화로. 그런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저기 근육통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전에 신던 안정화 러닝화가 5만 원 주고 산 그런 러닝화고 누적거리가 지금 1000km가 이미 넘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딱딱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카보나 신기 전에 그 신발 신고 계속 달리기를 했는데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몸으로 그냥 쿠셔닝을 했는데 카보나 신고 달리다가 이걸 바꾸니까 지금 근육통이 조금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카보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기반으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카보나를 신고서도 부상 없이 달리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카보나를 신었지만 그렇게 예전과 비교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속도를 많이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기존과 다른 느낌 혹은 약간 통통 튕기는 그런 느낌 정도가 좋아서 달리는 거지 카보나를 신었다고 해서 갑자기 죽어라 이렇게 달리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몸이 버티는 범주 안에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딱히 카보나를 신는다고 해도 부상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대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제가 했던 시수처럼 저처럼 네. 카보나 신고 난 다음에 약간 그 속도감에 고치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약간 익숙해지고 과욕을 부리고 하면서 나는 원래 이 정도 달린 사람이야. 더 빨리 달리고 더 하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욕심을 부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카보나 신었을 때 조금 부상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너스 월드에 예전에 특집 기사 나온 걸 또 어제 리서치에서 봤는데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서도 이제 카보나의 부상에 대해서 다룰 때 카보나를 신는 러너들은 이런 신발을 신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거나 혹은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기록 갱신을 하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카보나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제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쟁심이 좀 굉장히 큰 그런 러너분들 있잖아요. 그런 러너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러너들이 다 카보나를 신는데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오고 한다는데 나만 신지 않으면은 뭔가 뒤처지는 기분. 특히나 레이스 당일에는요. 딱 사람들 서 있잖아요. 그 마라톤 대회 가봐요. 갔는데 전부 다 카보나 신고 있어요. 근데 나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식스 제일 카야노 이런 거 신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카보나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러너스 월드에서 어떤 코치가 얘기했던데 그 현장에서 많이 느꼈겠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드셋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고요. 아무튼 뭐 앞으로 여러분들 민티런 러닝 마인드셋 코너가 있는데 앞으로 자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카본화만 신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평생 카보나만 사서 신을 수 있다면은 뭐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카보나만 신는다면. 뭐 다만 카보나의 경우에도 브랜드별로 성격이 매우 상이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반 쿠션화는 안정화에 비해서 카보나는 브랜드마다 성격이 많이 좀 다르거든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완전 동일한 카보나 비슷한 성향의 카보나만 신는다면 뭐 그냥 평생 그것만 신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약간 뭐랄까요
다양한 브랜드의 그 카보나를 동시에 구매해서 번갈아서 신는 것도 사실은 또 뭐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대신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죠.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카보나와 기존 러닝화를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비율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발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저도 이제 뭐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카본화를 한 일반 러닝화 트레이닝화가 한 7, 카보나 3, 요 정도 비율, 7대 3 정도 혹은 8대 2 정도까지 요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 카보나가 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본다면요. 몸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카보나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거는 평소 보강 운동이나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느냐 이런 겁니다. 상급 러닝화를 신는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우리 몸의 준비도 필요해요. 근데 단순히 유행 따라서 혹은 멋있어 보여서 혹은 뭐 과시욕을 위해서 카보나를 신고 달리기를 한다. 근데 그 카보나를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어떤 추가 훈련이나 보강 훈련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버스펙의 신발을 신는 거니까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 좋아지려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만 가지고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카보나 신으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카보나 신으신 분 중에 보면은 돈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훈련은 그만큼 강하게 안 하시고 그러면 이제 부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갑자기 스포츠카 몰면 사고 나는 것처럼 준비 안 하고 하면은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카보나는 그렇게 많이 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대 3에서 8대 2 정도 비율로 신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카보나를 좀 많이 신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카보나 신는 경우는 저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레이스를 준비하거나 레이스 당일입니다. 특히 기록 욕심이 있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카보나를 신어야 되겠죠. 뭐 남들 다 신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러너들과 동반주를 할 때입니다. 뭐 동반주 할 때 왜 카보나 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반주를 할 때는요 보통 내 페이스로 지속하면서 달리기가 힘들어요. 내 몸의 어떤 페이스로 달리기 힘들고 때로는 속도를 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추월을 하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카보나가 좋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함께 달리는 훈련 같은 것들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달리면 제 페이스로 아니게 달리게 되거든요. 물론 그게 훈련의 효과이기도 합니다만 제 성향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카보나 신는 경우는 일반 러닝화를 세탁해서 말리고 있는 동안입니다. 신을 게 없어서 그때는 뭐 카보나라도 신고 달려야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뭐 보통은 일반적인 러닝화 신을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니죠. 결론보다는요. 그냥 제 생각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 되시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기록 경쟁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평소에 일반적인 그런 트레이닝화로 카보나를 신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레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러너분들이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는 육상 전문 코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반 트레이닝 러닝화와 카보나를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